5월 3일 미루고 미루었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으로 금융위는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5월 2일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증시 참여가 이어졌고 그간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에 불만 섞인 목소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기관들의 장난질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공매도는 네이트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A증권사가 야 삼성전자 만주만 빌려줘. 그러면 B증권사가 빌려줄게 가 계약의 전부였고 이게 바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봤습니다. 무차입 거래는 빌려주세요라는 말을 안 한 거고 차입 거래는 빌려주세요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의 거래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3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월 30일 개정안에서 대차 계약에 대해서 대차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보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앱 하나만 깔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회원사 아이디 설정하고 대차거래 종목, 거래금액, 거래 수량 등을 담는 사이트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분도 법인 6천만 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공매도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3배에서 5배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싶어도 팔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수 주문을 넣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매도해주고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매수해주는 것을 시장 조성자라고 하고 대부분 증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KRX 공매도 잔고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일 텐데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종목의 롱포지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꼭 억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당국은 지금까지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할 수 있는 업팅 룰을 면제해 주었었는데요. 이것을 폐지하고 시장 조성자 본 역할인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위안 삼아야겠지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모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평평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투자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0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선된 개인대주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대주 거래는 개인이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액과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하여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대주 거래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늘어난 신용대주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고 신용융자 한도도 늘릴 수 있어 많은 증권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시행 전 6개 증권사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 시행 전 증권사와 추가 증권사를 합친 17개사가 5월 3일부터 대주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21년 내에 11개 증권사가 추가로 대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가지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인데요. 만약 주식 100주를 빌려서 8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5만원에 다시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았을 땐 300만원 수익이 나지만 주식이 떡상해서 12만원에 눈물의 매수를 실현했을 땐 400만원의 손실, 20만원이라면 1200만원 손실이 나게 됩니다. 내가 공매도한 종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고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 개인대주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의 개인 공매도 사전교육과 KRX 개인 공매도 모의 거래를 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 URL은 밑에 정보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매도 모의 거래 시스템은 증권사 HTS와 비슷합니다.
대주거래는 업틱룰이라고 해서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해 현재가보다 한 틱 위에서 매도가 가능하게 되고, 매도 시에 거래가 체결되고 이렇게 거래 잔고까지 나오네요. 거래 이수 시간은 교육 정보, 이수 시간 조회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인정 시간이 나옵니다. 또 재밌는 건 대주 매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해당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했을 때 이렇게 손익과 부족한 담보금이 표시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대주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숏 포지션을 자유롭게 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차등화된 투자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3천만 원, 거래 횟수가 5회 이상, 누적 차입 규모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천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2단계 투자자로 2년 이상 거래했을 경우에 투자 제한이 없게 됩니다. 만약 내 포지션이 1억, 2억이라면 빨리 거래 기간을 채우셔야 롱 포지션을 잡은 만큼 공매도를 할 수 있겠죠. 신용 대주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신용거래 계좌로 설정하고 대주거래 위험 고지 안내를 등록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 수수료는 0.1에서 0.2%, 코스닥은 1에서 5% 수수료가 있고요. 대주 매각대금 이용 연 0.1%, 대주 이자율 2.5%에서 4%, 대주 A군과 B군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대주 가능한 종목은 해당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대주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주 거래 매도 시에 증권사는 담보를 요구하는데요. 담보 비율은 140% 이상으로 100만 원을 대주해서 매도 주문을 했을 경우 현금이나 증권으로 70만 원을 담보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상승해서 담보 비율이 낮아질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신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담보 비율 이하가 될 경우 마진콜이 오게 되고, 마진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내 주식이 강제 매매되면서 손해가 실현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주거래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하고 대여자 즉 증권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식 대여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까지 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셨다면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 외국인이 빌려가서 공매도 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와 있는 대로 수수료 5%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평균 1.5% 수수료를 받게 될 텐데, 심지어 그 수수료 수익에 기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예금 이자율 정도 되는 수수료 수익을 내겠다고 신청했다가 내 주식 총 손익만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해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코스피가 3,200으로 행복회로 돌려서 3,500, 3,800, 4,000에 가까워질수록, 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상승 소식이 나올수록 숏 포지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빨리 교육을 이수해 놓으셔서 원하는 금액으로 내 포지션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